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글랜데일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면서 망언을 했던 데이브 위버 전 시장이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시의회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새로 당선된 시의원들은 모두 이른바 친한파 의원인데요. 향후 글랜데일 소녀상을 옹호하는 시의 입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한 극우 방송에 출연해 소녀상을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는 망언을 뱉었던 데이브 위버 당시 글랜데일 시장. 소녀상 설치 최종 투표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위버 전 시장을 이제는 더 이상 시의회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 글랜데일 시의원 선거에 대한 시 선거구 개표를 모두 마친 결과 데이브 위버 전 시장은 3,596표를 얻어 4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우편 투표와 잠정 투표가 2,000여 표가량 남아있지만 이를 모두 독식해도 상위 2명의 득표수를 넘지 못해 낙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데이브 위버 시의원이 낙선되면서 새로운 이제 시의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모두 5분이 이제 친한파 시의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코리안 커뮤니티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 97년부터 시의회에서 활동해온 베테랑 시의원이 물러나는 대신 젊은 새 얼굴이 시의회에 입성합니다. 새로운 시의원 당선자는 오랜 기간 시 커미셔너로 활동하며 소녀상 설치에 힘을 보탰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Well aware of it. I supported it when they brought it. I'm on a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 at this time. I was in support of it. I am in support of it. I know there's a lawsuit pending. 그 밖에 지속적으로 소녀상 지지 의사를 밝혀왔던 폴라 디바인 현 시의원도 1위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An advocate of women's rights and of course human rights, and so I felt that was the best decision that could be made was to have that Comfort Women statue here in Glendale. 이로써 글랜데일 시의회는 5명의 시의원 모두 여성인권 차원에서 소녀상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인물들로 구성됐습니다. 아울러 아직 항소가 진행 중인 일본계 측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도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천연가스와 전기 공급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이 4년 전 발생했던 가스 폭발 사고로 16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익사업 안전 관련 벌금 중에선 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벌린 게임시에 사는 수 블리스 씨. 그녀는 지난 2010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송유관 폭발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It was horrific. It was, will forever be in my mind, in my daughter's mind from that night and how horrible it was. 이 송유관 폭발 사고로 모두 8명이 목숨을 잃고 주택 30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사가 물게 된 벌금은 약 16억 달러.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위원회가 부과한 안전사고 관련 벌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So the fine is an historic high. It is also appropriate given the magnitude of the incident and the violations that it represents.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 측은 가스 공급사의 계열 분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효율적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연방수사국은 가스 공급사와 공공시설위원회 측 간의 유착 관계를 주시하며 허술한 관리 규정이 생기게 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oney doesn't bring back lost lives. But hopefully from this, what occurred today and will occur months from now is the saving of future lives.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쉐리프 경관들이 투항한 절도 용의자를 집단 구타해 공권력 남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타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경찰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말을 타고 달아나는 절도 용의자를 경찰이 뒤쫓습니다. 3시간째 이어진 추격전에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 가까스로 용의자를 따라잡자 전자충격기를 발사합니다. 이어 발로 차고 주먹을 퍼붓습니다.
용의자는 두 팔을 등 뒤에 얹고 엎드려 투항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경찰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검거와 구타 장면이 지역 방송사의 헬기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They beat the crap out of him, and now they're trying to do everything that they can to avoid them being in any trouble.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차를 타고 도주하다 다시 말까지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쫓던 경찰 2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갔고 한 명은 말발굽에 차였다고 밝혔습니다. The sheriff comes out and he makes comments like, "Oh my God, they were dehydrated from what? From running out of steam, beating the man? This is outrageous." 논란이 불거지자 현지 경찰은 즉각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찰의 비무장 흑인 총격 살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한 건물의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뉴저지 한인타운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한인 상권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지난 8일 밤 10시 30분경 뉴저지 한 건물에 지하에 설치된 변압기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뉴저지 리치필드와 팰리세이드 파크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져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미쳤습니다. 브로드웨이 베뉴 전체는 아니어도 이 브로드웨이 베뉴가 전부 정전이 됐었어요. 특히 피해본 거는 이 전부 상권들이 문을 닫아놓고 불이 없으니까 막대하게 영업에 지장을 입었고요. 특히 정전 발생 지역이 뉴저지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로드웨이 베뉴 인근이어서 한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전기가 수차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자 한인타운은 일시적으로 영업 중단 사태에 빠졌습니다. 영업 중단 많이 했습니다. 아침 데일리는 6시 40분까지 못했으니까요. 오후 6시 40분까지. 결국은 저녁 장사 5시간 했죠. 뉴저지 지역 전기 공급사인 PSENG 측은 일단 전기 공급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마무리 복구 작업 단계에서 지역에 따라 앞으로도 일시적인 정전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중부 지역 일리노이주를 강타했는데요.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힘없이 뒤집어집니다. 어제와 그제 초대형 토네이도 10여 개가 연이틀 미 중부를 덮쳤습니다. 미주리,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을 휩쓴 토네이도는 일리노이주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2명이 숨졌고 실종 7명입니다. 수십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대부분 주택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Huge and it was coming right for us, and at that moment Ava just grabbed me, and Ava's the owner, grabbed me and she said, you know, just get to the basement. I feel like it's a bad dream, something I'd be watching on the news somewhere else, not in my neighborhood. 일리노이주 소도시 로셸은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 정부는 물론 연방재난국 인력까지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다발성 토네이도에 미 중부 1억 명이 피해 영향권에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상당국의 대피 예보를 잘 따른 덕에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언론인 출신 일본인이 자신의 취재 노트를 공개하며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가 실제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지역 신문사 기자 출신인 67살 가와세 순지 씨의 1975년도 취재 노트입니다. 지난 1975년 8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라연의 해군 비행장 배치도에 군 위안소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ビ행 구조를 비교하면 상당 부분이 일치합니다. 私が聞いたのはトヨンが10人から陳女が10人の女性たちであったと。 가와세 씨는 당시 해군 비행장 공사 현장에 조선인 남성 3천여 명이 강제 동원됐고 여성 20여 명이 위안부로 끌려왔다고 신문에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당시 위안부 여성들은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そこで食べるものを探して、それから飛行機のドラム缶にあるところのメチルアルコールを薄めて飲んでいたというのが菅さんの証言です。 가와세 씨는 최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일본에 직접 가서 이 배 사실을 제대로 실태 조사해서 기록하는. 아베 정권은 정부 차원의 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인 전직 언론인조차 자국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콜로라도 한 호수에 버려진 금붕어 몇 마리가 수천 마리까지 번식하면서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자연의 역습, 김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에 금붕어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모두 4천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If they are starting to take over, of course they're going to eat up everything. 금붕어가 처음 호수에서 발견된 건 3년 전쯤. 그 무렵 누군가 금붕어 4마리를 이 호수에 버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유기 금붕어 몇 마리가 번식을 시작했고 개체수가 1000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요즘 그 금붕어들이 먹이를 거의 독식하면서 토종 물고기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태계 교란입니다. And they could carry disease so much that they're spreading out across the lake. They can outcompete the native fish. 호수 관리 당국은 일단 호숫물에 전기를 흘려서 금붕어가 기절해 떠오르면 건져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를 줄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장기적으로 축구장 7개 면적의 호숫물을 모두 빼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린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제너럴 일렉트릭의 고강도 개혁 작업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3원 80전입니다. 금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